임대차 3법 추가로 그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후 2년 내라도 집을 팔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그 최근 모 신문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2년간 집 못 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국토부 권 해석이 그렇다고 하는 바람에 그동안 그 임대차 3법으로 고통을 겪던 집주인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이 내용은 이미 우리 종전 방송에서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이죠. 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했다. 네. 하고 그다음 실제 뭐 한 일주일이든 한 달 정도 거주하다가 집을 팔아도 네. 판 경우에도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지는 사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국토부에서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죠. 예. 네네. 근데 국토부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관련 사건에서 어떤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네. 어떤 사건에서 네. 이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네. 판단한 거를 네네. 그 뒤에 국토부 또 그 이제 다 집을 팔지 같은 못한다. 입장을 보내가지고 네네. 보여서 네.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는 네. 2년간 집 못 판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이렇게 해석한 이유를 보면 네. 집주인이 뭐 사실 그러면 실거주 그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에는 집을 실거주 목적 임차인한테 매수인에게 집을 못 판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못 팔게 되니까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 내보내고 난 뒤에 그렇죠. 실거주 좀 하다가 판 거는 편법으로 네. 그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편법을 사용한 거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어떤 회피 전략을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 집 못 판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거는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도 없는 네. 어떤 해석이고 네. 그래서 유법적이고 위헌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되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이 법리 해석을 제대로 한다면 네. 실거주 목적으로 어떤 갱신 거절하고 또 2년 내에 집 팔 수 있다. 네. 그리고 집 팔아도 아무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있고 팔아도 아무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문 기사에서 소개한 사례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임대인 A 씨가 원래 7월 달에 임차인 B 씨하고 사이에 이제 전세금을 원래 2억 3,500이었습니다. 2억 3,500. 500이었는데 네. 3억 3천으로 네. 9,500만 원을 정액해달라고. 정액해주면 재계약하겠다. 네.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사이에 하필 7월 말에 이 개정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그렇죠. 계약 한 달 만료가 아마 계약 만료가 10월 달인 것 같은데 9월 달에 네네. 이제는 갱신 요구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싹 바꾸었습니다. 네네. 왜 바뀌었을까요? 너무 많이 올려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네. 전세금 올리는 걸 낮추기 위해서. 네. 자, 근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보증금은 5%? 4%? 5% 범위 내에서만. 네네네. 그럼 5% 해봐야 1,175만 원입니다. 네네. 만 올려주면 되는데. 네. 아까 9,500을 올려달라 하니까. 네, 너무 많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 A 씨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좋다. 그렇게 갱신 요건 행사하면 나는 실거주 하겠다. 그러면 비켜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임차인 B 씨 입장에서는 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 저건 허위다. 실거주하는 목적을 증명해라. 네. 이렇게 주장했고, 네. 집주인 A 씨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내가 이제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하겠다는 거다. 안 하면
그대로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궁금하죠. 네. 그런데 결국은 네. 이제 아마 이제 9,500만 원 올려달라는 거를 네. 이제 3,500만 원 깎아서 6천만 원 올려주는 거로 네.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왜? 네. 그 합의가 된 이유가 있어요. 네네. 이유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관계자가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입자가 그리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내보내고 2년간 당신이 이제 집을 팔게 되면 이제 아마 집을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네. 네? 지금 사정이 있으니까 네. 2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집을 팔게 되면 네.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 입장, A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내가 실거주로 선택했다가는 2년 동안 집을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사정이 있는데 네. 집을 못 팔게 되는구나. 네. 이 점에 발목 잡혀가지고 양보를 했다 하거든요. 그렇구나. 안 그러면 꼼짝없이 2년 동안 예. 집을 팔지도 못하고 2년 동안 살아야 되는 그렇죠. 일이 발생이 되니까.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국토부에서도 이제 2년간 원래 실거주 목적으로 2년간 네. 2년간은 제3자한테 임대를 못 하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매매도 이에 준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는 주장했고 네. 또 법무부도 네. 아예 2년 동안은 실거주 하겠다는 생각을 해라. 아니면 손해배상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국토부 입장을 이제 종합하면 네. 임대인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네. 갱신 거절을 한 뒤에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한테 이제 임차 주택을 팔게 되면 네. 매도하게 되면 허위 갱신 거절이다. 허위 갱신 거절이다. 허위 갱신 거절. 네. 실거주란 그 자체가 허위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허위로 갱신 거절 이유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등이 실거주 후 매매가 가능하다고 본 예외 사유는 대략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국토부에서는 실거주 후에 제3자한테 임대를 못한다 네. 하는 규정만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그냥 유추해서 한 겁니다. 유추해서 네네. 그러니까 매매 못하는 것도 임대 못하는 거에 준한다. 그러니까 예외로 임대할 수 있는 사유를 들어가지고 네. 예외로 매매할 수 있는 사유로 이렇게 원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예외로 임대할 수 있는 사유, 그거는 이제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네. 생겼을 때 그 사유로 실거주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다. 그렇죠? 네네네. 사망한 경우하고 네. 갑자기 뭐 해외 발령이 나가지고 네. 해외에 뭐 주택을 구매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 사정. 네. 이런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매도 사유다. 이렇게 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와 매매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3자 임대하는 거하고 집주인이 매매하는 거는 그 세입자 내보내려고 매매까지 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매매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집을 사게 되면은 나름대로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엄청.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법률의 규정도 없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네. 그야말로 이제 위법하고 위헌적인 해석이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그렇다면 국토부 등의 유권 해석대로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 후에 일시 거주하다가 집을 팔지 못하나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국토부 해석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이제 보장하는 어떤 매매할 수 있는 계약 자유 원칙, 네. 재산권 보장, 재산 처분의 자유 네. 이런 걸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이고 네. 또 법에도 없는 거를 유추 확장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해석은 실거주하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다가 언제든지 팔 수 있다. 네. 팔아도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네. 하는 게 이제 맞는 해석이다. 네. 그런 내용이고 네. 사실 대부분 또 이렇게 보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네.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헌 네. 네. 어떤 글 자체 있잖아요. 네. 문헌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해석이 기본 원칙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법률의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네. 더 이상 유추나 확대 해석하지 마라 하는 게 대부분 판례 입장입니다. 네. 이런 견지에서도 법에 규정이 없는 제3자한테 실거주 후 임대만 못하게 했는데 매매도 못하게 하는 거는 네. 이건 이런 유추 해석, 확장 해석 금지 원칙, 이런 대법원의 어떤 법률 해석 원칙에 반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거주 후에 매매로 집을 산 매수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도 문제는 안 되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로 후에 네. 매매로 네. 매매가 유효하다, 네. 적법하고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그 위에 뭐 매수인이 뭐 팔거나 자기가 뭐 또 직접 거주하거나 실거주하거나 제3자 세를 놔도 뭐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면 주택을 매매하면 임대인 지위가 네. 그 매수인에게 이제 승계된다고 네네. 한 것 때문에 임대인이 꼼수 부린 것도 매수인이 알고 샀으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봐서는 뭐 그런 경우도 잘 없을 거고 네. 매매가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네. 실거주 후 매매가 적법하고 보는 이상 네. 뭐 매수인이 판 사람이 뭐 실거주 이유로 뭐 임차인이 명도됐거나 뭐 자기가 실거주하든 임대하든 뭐 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그러면 국토부 등의 유권 해석이 옳은지 틀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어떤 그 구체적인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지금 네. 뭐 사실 국토부 유권 해석들이 다 좀 이렇게 무리한 해석이 많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분쟁이 돼 가지고 네. 소송까지 가면 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위헌적이 아니라면 아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가지고 네. 실거주 후 매매도 손해배상 책임자 사유를 아예 규정을 해버리면 네. 뭐 그 위헌성은 별도로 보더라도 네. 당장은 문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한은 향후에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결국 네. 법원은 제가 보기에는 집주인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이게 실거주 매매를 네. 손해배상 책임자로 만약 규정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자유 침해나 재산권, 헌법상 재산권 보장,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개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임대인도 그 재산상의 어떤 보호를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